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영어 발음, 알파벳과 일본어 방식 영어 발음의 각각의 특성과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를 살펴본 다음에 본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은 음소의 가로쓰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언어학적 표현으로 음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 단위입니다. 각각의 소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뒤에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보시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하고 다르게 지금 우리는 외래어 혹은 외국어 학습에서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알파벳으로 표현된 맥도날드 이 발음과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 마크도나르도 이 발음의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발음 표기 원리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각각의 소리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발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의 훈민정음 표기하고 다르게 받침 표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원리를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켰고 음소 단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irst, second, third라는 영어의 서수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현재 우리말에 없는 소리입니다. 이 글자 표기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이 소리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해본다면 이런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알파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F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히읗으로 표현하죠. 현재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법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이팅이라든가 환타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F 발음을 히읗으로 하는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F 소리를 한번 보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FI에서 I 소리는 우리말의 어 발음에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은 리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S는 시옷, 그리고 T는 티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어의 음소 단위로 표현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가고요. 그 각각의 소리를 음소 단위로 알파벳처럼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소리가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그대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표기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F에 해당하는 소리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고요. 여기에 어가 붙겠죠. 그러면 F에 해당하는 소리와 I에 해당하는 소리가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의 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리을이 받침으로 소리가 날 것이고요. 시옷이 그 받침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티읕으로 하나의 소리 호흡이 연결되지요. 그러면 훈민정음 표기는 바로 이러한 소리 호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소리 호흡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모음을 여기서는 어에 해당합니다. 이 어 소리를 내는 순간 우리는 밖으로 한 번의 호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음이라는 특성이 밖으로 나오면서 한 번의 소리 호흡을 배출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소리 호흡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소리가 바로 first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글자를 읽어낼 것인가?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요. 그 상태에서 fur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fur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다른 모음을 넣지 마시고요. 시옷과 티읕을 발음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소리 호흡의 끝자락이죠. 우리가 밖으로 숨을 내쉬는 상태에서 끝부분에 있는 소리로 시옷과 티읕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소리들이 음소라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first. 한 번에 분명히 소리 호흡이 밖으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뒤의 소리는 한 번의 호흡이 인간의 소리 구조상 길게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약하게 소리가 나면서 시옷과 티읕은 약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이 되면 first라고 됩니다. first. 세 번의 소리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first. 이 발음과 first는 퍼라는 소리에서 모음 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리 호흡이 연결되고요. 시옷에 을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모음 하나가 추가되면서 또 다른 소리 호흡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읕에 의가 들어가는 상태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앞에서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발음하는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원리가 그냥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오구라 신페이고요. 오구라 신페이의 제자 중에 한국인들도 참여했죠. 그 한국인 제자들은 제가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보시면 을을 붙여 적는 원칙을 적고 있고요. 또한 받침 표기에서 거의 모든 받침을 다 제거하고, 예를 들면 이 아래 부분에 보시면 받침으로 적을 때는 PB 따위는 모두 비읍으로, 그러니까 점점 줄여버리는 것이죠. TD 따위는 시옷으로. 자, 여기에 대표적인 D가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바뀌는 이러한 원칙, 티읕 받침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K에 해당하는 기역 받침도 사라지고, 이렇게 받침의 원리가 점차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좀 구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한국인 언어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마크도나르도처럼 그러한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 first라는 발음으로 되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소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모음 하나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 모음 하나를 중심으로 소리가 형성되는 글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이 물려받은 훈민정음의 뛰어난 표기 원리가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 발음 원리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인들처럼 으라든가 이러한 발음들을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 호흡이 세 번으로 길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일본인들이 맥도날드 이 발음을 마크도나르도 하듯이
이렇게 길어지는 발음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소리들이 조합되는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first 이렇게 first 한 번의 호흡으로 연결되어서 끝나는 원칙이 바로 훈민정음이 가진 표기 원리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소리 호흡의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second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갖고요. 각각의 소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 표현이 될 것입니다. S는 시옷이고요. E는 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C는 발음 기호상으로는 키읔으로 소리가 납니다. 알파벳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알파벳은 발음 기호 없이,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발음 기호 없이는 읽기 어려운 소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O 소리는 어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N은 니은, 그리고 D는 디귿으로 표현됩니다. 알파벳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리 호흡 단위로 보면 세에서 한번 소리가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컨까지가 이제 강하게 발음이 되겠죠. second. 그리고 마지막 디귿은 흘리는 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침 표기로 나타내면 한국인들은 이 표기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소리 표기 원리를 글자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이 되면 세컨드처럼 이렇게 발음하게 되겠죠. 영어에 없는 으 소리를 넣어서 세 번의 호흡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컨드 이렇게요. 모음이 위에 글자를 보시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의 소리 호흡으로 연결되는 방법,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실제 현지음에 가까운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원리를 바로 세종대왕은 창제해가지고 널리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시킨 그러한 외래어 표기법과 외국어 학습 원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어 학습이나 외래어 표기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단어죠. 이 발음은 알파벳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 기호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TH 발음 중에서 발음 기호로 표현할 때 번데기 소리라고 표현하는 저 모양, 즉 입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 번데기 모양이라고도 한국인들은 인식하는 저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낸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고 내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리는 우리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혀를 물고 내는 소리라는 것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이럴 때 빼놓고는 거의 듣기 어려운 소리죠. 따라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고요. 그 소리는 바로 TH에 해당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글자로는 TH입니다. 물론 TH는 이러한 번데기 소리 말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로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TH 발음 중에서 번데기 소리를 핵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요. I는 어로 소리가 납니다. R은 니을로 표현했고요.
D는 디귿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라는 뜻이죠. 알파벳은 가로쓰기 원리라고 했습니다.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하나씩 배열하는 방법이고요. 알파벳처럼 글자 표기를 한 형태가 바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훈민정음 표기의 소리 호흡으로 연결될 때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고요. 거기에 어가 연결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받침으로 무엇이 표현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라는 모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소리 호흡 단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sir 여기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한 번에 발음이 되고요. 마지막 디귿 소리만은 흘리듯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를 읽는 방법은 third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요. 이 소리를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 원리를 적용해서 자음에 모음을 결합시키는 표기 원리, 그 원리로 적용하면 third라는 발음을 하게 되겠죠. 영어에는 없는 으 소리를 넣게 되고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키는 소리 호흡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 번의 소리 호흡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말에 없는 소리라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third 같은 경우에 받침 표기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어처럼 리을 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리을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리을 받침까지도 표현하고 각각의 음소를 그대로 정의해서 나타내면 바로 이러한 글자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소리 표기에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한 번의 소리 호흡, 이 한 번의 소리 호흡은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음을 하나의 핵심적인 소리 호흡 원리를 두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받침으로 되어 있을 때 한쪽은 강하게 그리고 한쪽은 약하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First, second, third 이 발음 원리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놀라울 만큼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에서는 세종대왕 당시에는 필요 없었던 표기지만 우리가 외래어나 외국어를 학습할 때 유용한 표기로서 저는 F에 해당할 때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표현했고요. V 소리는 비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영어의 Z 소리에는 세모 모양의 글자, 반치음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글자를 되살려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두 개는 오늘 설명한 번데기 기호에 해당하는 소리,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와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말에 없는 몇 가지 글자를 표기해서 추가하면 충분히 세종대왕이 제시한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로서 여러분들의 발음 그리고 외국어나 외래어 학습 원리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